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말씀드린 대로 191명 발생했습니다. 엿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한 상황인데,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발표된 수치가 기존에 저희도 이제 매일 이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9월 초 이후에 최대 확진자 수치가 나왔고 국내 감염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우리 정 교수께서는 지금의 이 오늘 발표된 수치를 좀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인데요. 200명에 가까웠다는 것도 있지만 수도권 발생자가 100명을 넘어섰어요. 네. 예. 그래서 결국 저는 앞으로 대량 발생이 되면 수도권이 가장 중심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쭉 갖고 있었는데 예. 이제 아마도 조금씩 더 집단 발생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최근 들어서 지금 마스크가 지금 금방 보도도 나왔지만 10만 원 과태료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사람들이 모여서 마스크 잘 안 쓰는 장면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예.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됐을 때는 환자 발생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특히 네.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독감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매주 숫자를 측정하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많이 올랐어요. 예, 독감하고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독감이 움직이는 정도로 코로나도 같이 움직인다고 보는 겁니다. 예.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고 예.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 앞으로는 조금씩 더 늘어날 일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날씨 추워지면 더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근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원인 중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할로윈 이후에 우리가 좀 불안해했던 그런 원인으로 봐도 될까요? 할로윈 때문에 이렇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할로윈은 직접 영향은 지금은 없어 없다고 봐도 보입니다. 됩니까? 왜냐하면 이제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에 역학 조사를 해서 할로윈 데이와 관계가 있다 없다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그 발표는 없거든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수도권 대량 발생 이후에 추석 연휴 잘 보내고 한글날 연휴 잘 보내고 예. 최근 들어서 굉장히 고요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단계를 바꾸면서 숫자도 조금 무감각하게 됐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조금 경각심이 흩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잠재력은 지금 좀 더 커져가고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여러 가지로 좀 예. 복합적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좀 세부적인 내용 다루기 전에 정세균 총리의 오늘 중대본에서의 모두 발언을 준비했거든요. 먼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천안, 아산, 원주, 순천 등지에서는 자체적인 판단하에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아슬아슬한 상황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부산 등 주요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약 10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큽니다. 해당 단체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금이라도 집회를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일상 속 감염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주말인 내일은 이제 집회가 곳곳에서 또 예정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국무총리의 또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 착용을 잘 하는 것 그것일 텐데 오늘부터 이제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가 10만 원까지 부과되지 않습니까? 현행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시설 그렇지 않은 시설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웬만한 데서는 다 써야 된다고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지금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면 중증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그래서 9개, 14개 합계 24개가 있지만 예. 그것은 물론이에요. 각종 유흥시설이라든지 식당, 카페, 학원 물론이고 예. 그다음에 다른 시설들도 웬만한 데서 다 써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실내에 일단 들어가서 실내 환경일 때 사람이 여럿 보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꼭 과태료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또 내가 부주의해서 걸리면 집에 가서 만날 가족을 위해서 이번 겨울만 잘 견디시면 됩니다. 내년 겨울에는 아마도 어떤 종류의 치료제나 백신이 나와서 우리를 좀 더 안심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겨울만은 웬만한 데서는 그냥 마스크를 애매하다 싶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 그래가지고요. 예외적인 상황 혹은 뭐 예외적인 대상들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잠시 이제 보도도 됐지만 14살 이하인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것이고요. 예. 또 마스크를 쓰면 그것 때문에 건강에 위해가 될 분들이 가끔 있으십니다. 예. 숨이 몹시 차다든지 그런 분들은 제대로 된 마스크 쓰면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예. 예, 그런 경우. 예, 그리고 본인의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사람들, 예, 이런 분들은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은 바깥에 나와서 남들하고 접촉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굳이 뭐 과태료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다니진 않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14살 미만은 면제라고 하지만 내 아이를 위해서 웬만한 데는 마스크를 좀 착용을 시키시고 마스크를 꼭 안 끼고 싶은데 가야 되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안 가는 것이 원칙. 예. 근데 이제 제일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쨌든 뭐 운동 시설들 그리고 뭐 목욕탕이라든지 뭐 사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만 헬스장, 목욕탕, 탈의실도 마스크는 필수라고는 하는데 실제 탕 안에서 마스크 쓰고 몸을 담그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외적인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분명히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마스크를 착용을 하면 내가 뭘 먹을 때는 마스크를 끼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먹기 전후에 예를 들어서 뭘 먹을 때 먹고 나서는 마스크를 끼고 이제 안에서 저작 활동을 하는 네. 예, 참 답답하지만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씹으면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전파가 된다고 이렇게 네네. 보는 거거든요.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들어서 샤워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탕에 오래 앉아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웬만한 데는 탕을 비워놨기 때문에 그런데 예. 예를 들어서 마스크가 탕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오래 앉았을 때 낄 수도 있겠죠. 예. 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사실은 목욕탕에는 입장하기 전에 탈의실에서 벗고 들어가서 목욕 짧게 하시고 예. 나와서 다시 다시 마스크 쓰고 나오고 하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예. 전문가가 권유하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냥 예. 내가 마스크를 절대로 못 끼는 상황에서만 마스크를 벗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그냥 들고 다니시다가 계속 착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과태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긴 썼지만 턱에 걸치는 뭐 턱스크를 쓴다든지 혹은 뭐 공원에서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다닥다닥 붙여서 뭐 음식물 나눠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것 이런 것도 사실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닌지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 과태료 10만 원 참 큰 돈입니다. 예, 굉장히 큰 돈인데요. 일단은 이제 그 단속하는 사람이 이제 마스크를 보고 제대로 쓰시라 이렇게 했을 때 쓰면 과태료 부과는 즉시 되는 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턱에 걸거나 코를 내놓고 있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야외라 할지라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거리두기가 안 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데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오늘은 뭐 코로나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점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내가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내용이 조금 길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마스크 종류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집에 있는 마스크 그냥 썼을 뿐인데 이거는 허락되지 않는 마스크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과태료 내셔야 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마스크가 규정대로 쓰는 마스크인지 혹은 아닌 마스크는 또 어떤 마스크인지 좀 쉽게 설명을 구분해서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마스크를 구입하셨을 때 그 겉봉에 식약처 허가한 그 의약 외품이라고 써져 있는 게 의약 있습니다. 외품. 의약 외품. 의약품은 아닌데 식약처가 관리하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예. 그건 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KF 보건용일 수도 있고 그냥 뭐 덴탈 마스크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 검증이 된 것이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산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산자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예. 한국기술표준원이라는 데서 그 성분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건 사실은 공업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의약 외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부는 쓸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허가한 것들은. 예. 안 되는 것들은 써보고 숨 쉬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면 그건 쓰면 안 됩니다. 숨 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게 종류가 좀 있긴 합니다. 망사로 된 망사는 것들이에요. 예, 많이들 아시죠.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럴듯하게 만드는데 밸브가 있는 게 있습니다. 마스크에 밸브가 예, 달려있는. 마스크 앞에 이렇게 밸브가 있는데요. 예. 그거는 숨을 내쉴 때 굉장히 쉽게 내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내 비말이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남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예. 밸브 마스크는 안 된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건데 이제 스카프 같은 거 갖고 이제 이렇게 많이 하죠. 예. 이렇게 둘러가지고 예. 복면 쓰듯이. 예. 예. 그것도 뭐 당연히 마스크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도 그는 마스크의 역할을 못 하는 거다. 이렇게 예. 봐야 됩니다. 네. 마스크로 인정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좀 짚어주셨는데 그 사실상 마스크 이제 미착용과 관련해서 이게 적발이 되자마자 과태료를 묻는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적발이 돼도 바로 쓰면 또 면제가 된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주차 위반도 이렇게 단속을 하면 예. 단속할 때 가서 좀 피했다가 다음에서 네네네. 또 서 있고 이런 그렇습니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크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과태료를 물리고 단속을 하고 하는 그 목적이 예.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지 누구한테 돈을 뺏기 위한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이렇게 계도를 받더라도 네. 그냥 좀 따라주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겨울만 좀 예.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뭐 이제 일각에서는 이 이제 마스크에 관련된 질문은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일각에서는 이제 현장에서 단속을 하시는 요원들과 시민들과의 뭐 마찰을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이런 어떤 과태료를 무는 것 자체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겠는가? 에 대한 의문점을 두는 뭐 언론들도 있더군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정안이 정책이 생겼으면 그것을 그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런 것들을 다 봐주고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갔을 때에 자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우리가 3단계로 가야 되는 전국적으로 800명, 1000명이 한 일주일 발생해 보십시오. 대혼란이 나타납니다. 역학조사는 물론이고 병원이 절대로 감당 못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병원도 뭐 거의 뭐 800명, 900명 입원해 있지만 예. 그 환자들 입원 못 시킵니다. 그럼 어디로 갈 겁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끝단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조심 좀 하시라고 당부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몇 달만 참으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 된다는 점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희 백신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방역당국이 연내 우리 국민 60%가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의 백신 확보 전략 어떻다고 보시는지 그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코백스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 연맹을 맺어서 거기서 1000만 명 분은 확보를 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20%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천만 명 중에 20% 1000만 명은 됐고요. 나머지 2천만 명인데 그 2천만 명은 지금 질병관리청을 비롯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화이자는 다른 나라는 많이 확보했는데 우리나라가 뭐 없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긴 하지만 예. 화이자뿐만 아니라 지금 3상에 들어가 있는 백신이 한 11가지 종류가 되고 예. 그중에 다 성공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회사, 각 나라별로 계약을 합니다. 그 대신에 계약을 했을 때에 계약금을 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하면 돌려받아야 되는데 회사들은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돌려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방대본 부본부장이 어저께 나와서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다 계약을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아직 안 나왔지만 예. 그래도 나머지 2천만 명분 합쳐서 3천만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재정 당국입니다. 소위 이제 재정을 푸는 뭐 그 재정 당국에서 과연 그 예산을 다 확보해 줄 것이냐라는 것도
지금은 좀 쟁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질본에 예전에 계셨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뭐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이해가 깊으실 것 같아서 여쭙는 건데 뭐 오늘 사실상 방역 당국에서도 그 백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언급이 있었거든요. 뭐 물론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해서 이제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특히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제 환자는 많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지금 잔잔하게 있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암만 효과가 있다 해도 처음 나온 백신을 우리 국민 3천만 명한테 제일 먼저 다 맞추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화이자만 해도 한 4만여 명 검사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한테 들어가는데요. 예. 5만 명째부터 생기는 심각한 부작용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꼭 예. 그뿐만 아니라.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우리나라에서 이 방역을 잘해서 환자 발생을 억제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여러 가지 백신을 놓는 걸 보고 예.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임상 4상이 되는 겁니다. 예. 3상 다음에 4상이 예, 되는 예.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가장 좋은 백신을 골라서 우리 국민이 맞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좀 그 이성적인 전략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집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살짝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오는 주말에도 어김없이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정세균 총리가 우려를 표하면서 주말 대규모 집회 재고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는데 뭐 신고 장소들이 워낙 인접해 있고 돈 시간대에 주로 이제 집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감염 확산 우려가 크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예, 제가 8.15 때도 말씀드리고 늘 그 뒤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회는 삼가하셔야 됩니다. 예. 1인 집회, 1인 시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사실 100명이 안 된다니까 99명에 딱 맞춰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문의만 아닌 것이지 예. 99명은 괜찮고 100명은 안 되고 하는 그런 법은 없는 거거든요. 예. 예.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확률은 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만 자제를 해서 어떤 종류의 시위든지 간에 예. 단체로 모여서 하는 시위는 안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끝나고 또 뒤풀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스크 벗고 사람들 모여서 모이게 됩니다. 예. 식사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또 다른 감염의 원인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집회 얘기 마지막으로 해봤고 저희 이제 방송 도중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방송하시는 분들, 영화 촬영하시는 분들, 뭐 이제 촬영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어떻게 마스크 안 쓰느냐?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직업적 예외 상황, 직군적으로 좀 이렇게 다른 예외 상황에 우리 놓여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은 허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아, 네. 저기 규정에는 나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들어오기 전에 마스크 쓰고 카메라 지나면서 와서 벗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항상 마스크 쓰다가 네. 꼭 직업적으로 해야 될 때만 벗고 예. 그렇게 하십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드리면서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